나는 올해 87, 이름은 우상진이다. 지금은 허리가 조금 굽고 걸음도 예전 같지 않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. 나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다. 그 시절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집이 많았지만 다행히 우리 집은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었다. 아버지는 늘 사람은 배워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, 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자식 공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. 그 덕분에 나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올라가 상업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. 그때만 해도 서울은 내게 딴 세상이었다. 기차를 타고 올라가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 그 복잡함과 사람들의 발걸음, 그리고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. 나는 시골 촌놈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다.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. 결국 나는 졸업 후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다.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.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서울은행 다닌다고 자랑을 하셨고, 어머님은 나를 볼 때마다 눈물이 글썽거리셨다. 은행원으로 일하던 시절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.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. 내 인생은 이제 꽃길만 남았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. 어느 날이었다.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. 정신도 잃고 무의식 상태였다고 했다. 몇 번을 반복해서 수술을 했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.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몸은 내 것이 아니었다. 몸은 어떻게 된 것인지 움직여지질 않았다. 오른팔은 제대로 쓸 수 없었고 다리 한쪽도 크게 다쳐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. 가슴 한쪽도 붕대로 감아 있었고 몸 여기저기가 다 상처투성이다.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. 20몇 살, 한창 일하고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나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이다.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수없이 생각했다. 왜 하필 나인가?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?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부모님의 모습이었다.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고, 어머니는 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돌아서서 흐느끼셨다.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무너질 수가 없었다.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. 결국 나는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왔다. 더 이상 은행에서 일할 수 없었고 도시에서의 삶도 이어갈 수 없었다. 그 시절에는 보험이라는 것도 없었고 부모님은 땅을 팔아서 나를 살리셨다. 처음 시골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참 아팠다. 서울 갔다가 망해서 왔다더라. 몸도 저렇게 됐다는데 앞으로 뭐하고 살겠냐. 그 말들이 귀에 박혔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. 아니,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.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 삽을 잡는 것도 힘들었고 걷는 것조차 고통이었다.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다. 그래서 매일 밭에 나가서 조금씩 일하는 연습도 해보고 농기구 사용하는 것을 내 몸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자꾸 연습을 했다. 그래서 나는 참외 농사를 시작했다. 몸이 성하지 않으니 남들보다 2배, 3배는 더 힘들었다.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지만 나는 의족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.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. 논농사도 함께 시작했다. 모내기철이 되면 다리가 아파
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논으로 나갔다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기계에도 관심이 생겼다. 몸이 불편하니 기계라도 잘 다뤄야 했다. 처음에는 경운기 시동 거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몇 번이고 부딪히며 결국은 익혀냈다. 사람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.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한다고?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바뀌었다. 저 양반은 참 독하다. 저렇게 사는 사람은 처음 본다. 나는 독하게 살았다. 살아남기 위해서였다.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다.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더 이를 악물었다. 나는 어떻게든 내 자식들은 꼭 제대로 키운다. 농사로 번 돈을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며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다. 남들처럼 풍족하게는 못 해줬지만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애썼다.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면 나는 늘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다. 해가 뜨기도 전에 일을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.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사회로 나갔다.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. 그날 나는 혼자 밭에서 한참을 울었다. 이제 됐다, 이제 됐다. 그 뒤로 둘째, 셋째도 각자의 길을 찾아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. 나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. 장애인이 된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. 그때부터 또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. 나는 농사를 지어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. 돈이 모일 때마다 조금씩 땅을 사고 기회를 보았다. 그리고 결국 시내의 작은 상가 한 동을 사게 되었다. 그날 계약서를 쓰던 순간 내 손이 떨렸다.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.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다시 일어나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. 그 뒤로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장애인 전용차도 샀다. 처음 운전대를 잡던 날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. 그저 핸들을 잡고 눈을 감고 있었다. 상진아, 너 여기까지 왔다. 지금 나는 가까운 곳이라도 차를 몰고 다닌다. 시장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끔은 아무 목적 없이 길을 달리기도 한다.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. 참 대단하게 사셨습니다. 하지만 나는 안다. 대단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.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순간은 성공이 아니었다.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났던 그 순간들이었다.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. 그 사고가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.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.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길했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었다. 이제 나는 87이다.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것을 내려놓을 나이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.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길이 있다.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.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. 몸이 불편해도 돈이 없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버티고 노력하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. 나는 그걸 내 인생으로 증명했다.